고요한 대저택의 응접실, 값비싼 비단 치마가 찢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위로 어린 여자아이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기업 회장 댁의 손녀를 돌보는 일자리를 구한 중년의 여인이 아이를 달래며 찢어진 옷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며 돌아가신 어머니께 배운 자신만의 독특한 자수 기법으로 찢어진 부분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병원에서 일찍 돌아온 강태준 회장님이 응접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그 자수는 강 회장의 얼굴을 새하얗게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40년 전 그의 세상의 전부였던 한 사람과의 기억이 심장을 후벼 파듯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연희야.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가슴 속에 피멍처럼 묻어두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던 손에 힘이 풀리며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응접실 입구까지 다가간 그는 자수를 놓고 있는 여인의 손끝을 본 순간 안 돼. 말도 안 돼.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으며 소리 없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대한민국 최고의 섬유 기업을 이끄는 강철 같은 기업가가 한낱 고용인의 바느질 솜씨를 보고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달 전 민선아라는 38살의 여성이 강태준 회장의 저택에 손녀의 개인 교사 겸 보모로 들어온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녀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놓았던 그 달빛 난초 자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선아라는 이름의 38살 여성. 그녀가 강 회장의 저택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운명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될 줄은. 선아는 단순히 12살 손녀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학습을 도와주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간 깊은 잠에 빠져있던 비밀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녀가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자수 기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었죠. 한 달 전 민선아는 낡은 공방 의자에 앉아 밀려드는 한숨을 애써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38.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고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삶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어중간한 나이. 1년 전 유일한 혈육이었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 이 넓은 세상에 정말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운영하셨던 작은 한복 공방. 이제는 월세조차 감당하기 버거워 곧 문을 닫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선아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게 웃고 계셨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고아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보육원에서 자랐고 10살이 되던 해에 지금의 어머니에게 입양되었습니다. 한복을 만드는 어머니는 비록 가난했지만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사랑으로 선아를 품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친딸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자수 솜씨는 동네에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달빛 난초라고 불리는 자수는 어머니만의 독특한 기법이었죠. 선아야, 이 달빛 난초 자수는 말이야. 아주 소중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놓는 거란다. 어머니는 그 자수를 놓을 때마다 어딘가 슬픈 눈빛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지, 그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선아는 한 번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슬픔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선아는 공방을 지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값비싼 수제 한복을 찾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빚만 쌓여갔습니다. 이러다간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이 공간마저 잃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때 구인 사이트에서 우연히 한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장댁 손녀 학습 및 생활지도 교사 모집, 업계 최고 대우 보장. 처음에는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38배 나이에 내세울 것 없는 학력. 누가 자신을 뽑아주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숙식 제공이라는 네 글자가 선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공방을 정리하고 나면 당장 머물 곳도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아는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믿을 수 없게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 날, 선아는 서울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앞에 서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높다란 담벼락과 굳게 닫힌 철문.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살까?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생각에 위축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리고 중년의 집사가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서는 내내 선아는 자신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선아 씨 맞으시죠? 응접실 소파에 앉아있던 것은 50대 후반의 우아하지만 차가운 인상의 여인이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부인인 최경숙 여사였습니다. 첫인상부터가 날카롭고 사람을 아래로 훑어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선아입니다. 선아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최 여사는 서류를 뒤적이면서도 눈은 선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보통 이 나이면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을 텐데. 시작부터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있는 만큼 더 책임감 있게 아이를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겠죠? 우리 하윤이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라 아무나 상대할 수 없거든요. 최 여사의 말투에는 고용인에 대한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에게는 익숙한 대우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우리 손녀 하윤이가 올해 12살인데 내년에 국제중에 입학해야 해요. 그래서 전 과목 학습 지도는 물론이고 생활 태도나 예절 교육까지 전부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조용한 걸 무척 싫어하십니다.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집에서 쉬시는 날이 많으니 절대로 소란 피우거나 신경 쓰이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품위 있게 행동하시고요. 선아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38배 나이에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버텨야 해. 여기서 밀려나면 갈 곳이 없어. 방은 별채에 준비해뒀으니 오늘부터 거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초의 여사가 안내한 곳은 본체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별채의 방이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중간에 식사 시간 1시간 빼고는 항상 하윤이 곁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 여사가 나가고 선아는 작은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웅장한 본체의 모습. 저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가방에서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실패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평생 사용하시던 빛바랜 골무와 색색의 실, 그리고 작은 가위가 들어있었습니다. 엄마, 나 잘할 수 있겠지? 선아는 실패 상자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 누워서도 자신의 걱정뿐이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선아야,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서 미미하네. 좋은 부모 만나서 태어났으면 이런 고생 안 하고 살았을 텐데. 어머니는 평생 선아의 친부모에 대해 함구하셨습니다. 그저 아주 좋은 분들이셨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널 떠나보내야 했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를 낳기만 하고 버렸을까? 왜 나는 평생을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거두어 사랑으로 키워준 양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일은 정말 잘 해내자.
선아는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록 38이라는 늦은 나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해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친아버지가 바로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40년 만에 기막힌 운명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9시, 선아는 약속된 시간에 본체로 향했습니다. 별채에서 하룻밤을 보냈지만 여전히 이 집의 위압감에 익숙해지지 않아 잔뜩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본체 응접실에 들어서자 한 여자아이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12살 강하윤. 선아가 앞으로 돌봐야 할 아이였습니다. 또래보다 조금 마른 체격에 인형처럼 예쁜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어둡고 그늘져 있었습니다. 안녕 하윤아. 오늘부터 너랑 같이 지낼 민선아 선생님이야. 하윤이는 고개만 까딱할 뿐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나이답지 않은 경계심과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아, 이 아이도 많이 외롭구나. 선아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사 안 하니?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지. 최경숙 여사였습니다. 하윤이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아이와 할머니 사이에는 어떤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윤이, 낯을 좀 가려요. 선생님이 잘 좀 이끌어주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최 여사의 눈빛은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선아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후한 목소리와 함께 현관 쪽에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마른 체격이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윤이가 작게 불렀지만 강 회장은 손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선아를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이요?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민선아라고 합니다. 선아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강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선아의 얼굴에 아주 잠시 미세하게 머물렀다 사라지는 것을 선아는 느꼈습니다. 왜인지 모를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하윤이 교육에만 신경 쓰시오. 다른 일에는 관심 끄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서재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선아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 왜 저분의 눈빛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원래 무뚝뚝하세요. 하지만 나쁜 분은 아니에요. 하윤이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마치 선아가 오해할까봐 변호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구나. 하윤이는 할아버지랑 친하니? 할아버지는 항상 바쁘셔서, 그리고 요즘엔 편찮으셔서 저랑 잘 못 놀아주세요. 하윤이의 목소리에 짙은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선아는 이 커다란 집에서 아이가 얼마나 외로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랑 엄마는? 아빠는 회사 때문에 바쁘시고, 엄마도 항상 바쁘세요. 친구들 만나고 쇼핑하고 운동하러 다니시느라. 아이는 부모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딘가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서재로 들어간 강태준 회장은 낡은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대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금 마주친 새로운 보모의 얼굴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강 회장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자물쇠로 잠긴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보았습니다. 40년 전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연희. 그의 인생에서 가장 눈부셨지만 또한 가장 아팠던 이름. 연희야. 강 회장은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녀에 대한 그리움은 조금도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사무치게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때 행복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연희가 콧노래를 부르며 낡은 오세수를 놓아주던 밤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던 아름다운 꽃과 나비들. 그 모든 것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신기루처럼 짧았습니다. 집안의 극심한 반대와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그의 사랑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난한 고아 출신 여자와는 절대 안 된다는 아버지의 불호령 앞에서 그는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 연희야. 정말 미안하다. 강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40년이 지나도 그의 가슴에는 후회와 그리움만이 무겁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가문의 반대에 맞서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연희는 어디로 갔을까? 잘 살고 있을까? 혹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청약 결혼 후 40년 가까이 강 회장은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죽이고 살았습니다. 오직 일에만 몰두했고 집에서는 최대한 말을 섞지 않으며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선아는 하윤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총명했고 호기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며칠이 지나 조금 친해졌을 무렵 하윤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아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없어. 선생님도 하윤이처럼 혼자란다. 정말요? 선생님도 외로우시겠네요. 아이의 순수한 위로에 선아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이 통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가끔은 외롭지. 하지만 괜찮아. 이제 하윤이가 있으니까. 그 말에 하윤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아는 하윤이에게 공부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작은 주머니에 예쁜 꽃술을 놓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우와, 선생님, 정말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하윤이는 선아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자수의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체능에 관심이 많았지만 집안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야. 달빛 난초라는 자수인데 아주 특별한 거란다. 달빛 난초요? 이름도 예뻐요.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하윤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선아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유품과도 같은 이 자수 기법을 함부로 가르쳐줘도 될까? 하지만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 가르쳐줄게. 대신 비밀이야. 네, 약속해요. 아이의 밝은 모습을 보니 선아도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아이와 함께라면 이 삭막한 집에서의 생활도 조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선아는 강 회장 댁의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갔습니다. 하윤이는 선아를 무척 따르기 시작했고 닫혔던 마음의 문도 서서히 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가끔씩 자신을 아주 묘한 눈빛으로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스치듯 마주칠 때나 하윤이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마치 무언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으로 지켜보곤 했습니다. 왜 자꾸 저런 눈으로 보시는 거지? 선아는 궁금했지만 감히 여쭈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워낙 어렵고 무서운 분이셨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경숙 여사가 친구들과의 골프 모임으로 지방에 갔고 아들 부부 역시 사업차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강태준 회장도 오후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셨습니다. 집에는 선아와 하윤이 그리고 몇몇 사용인들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둘만 있네, 하윤아. 네, 선생님.
그럼 오늘은 공부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하윤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 아이도 신이 난 듯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윤이가 입고 있던 값비싼 실크 원피스의 어깨 부분이 의자 모서리에 걸려 찍 소리를 내며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떡해. 엄마한테 혼날 텐데. 하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내일 중요한 가족 모임에서 입기로 한 옷이었습니다. 괜찮아, 하윤아. 울지 마. 선생님이 고쳐줄 수 있어. 정말요? 하지만 이거 아주 비싼 옷이란 말이에요. 걱정 마. 아무도 모르게 아주 예쁘게 고쳐줄게. 선아는 하윤이를 안심시키고 자신의 방에서 실패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부분에 자신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달빛 난초 자수였습니다. 지금 집에는 아무도 없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아는 완전히 바느질에 몰두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밤늦도록 한복을 만들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공방에서 어머니의 주름진 손과 자신의 젊은 손이 나란히 바느질을 하던 시간들. 엄마! 자수를 놓는 선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외롭고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친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남의 집 살이를 하며 눈치 보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지만 선아는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기억들이 자수와 함께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마법 같아요. 하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감탄했습니다. 찢어졌던 부분이 아름다운 난초 무늬로 완벽하게 가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보다 검진이 일찍 끝난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서재로 향하다가 응접실에서 들려오는 하윤이의 감탄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가 그리 마법 같으냐? 강 회장이 안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선아의 손끝에서 피어나고 있는 자수에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습니다. 이 자수는? 강 회장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췄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연희가 그에게 선물했던 손수건에 새겨져 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바로 그 자수였습니다. 그녀가 매일 밤 자신을 생각하며 놓아주었던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달빛 난초. 응접실 입구에 다다른 강 회장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수를 놓고 있는 선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는 하윤이. 저 여인이. 강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아의 바느질 솜씨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마치 전문 장인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술을 놓는 선아의 옆모습이 이상할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바늘을 쥐는 손 모양,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각도, 심지어 집중할 때 살짝 오므리는 입술까지. 연희야. 강 회장의 입에서 저절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그 작은 단칸방에서 등불 아래 앉아 똑같은 자수를 놓아주던 연희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간 강철처럼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하윤이가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선아도 바느질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회장님. 선아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바늘과 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격렬한 감정은 연희를 잃은 후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선아가 황급히 사과했지만 강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윤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아내가 죽었을 때조차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기막힌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그렇게 응접실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 모든 것을 뒤바꿀 운명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강 회장은 벽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하윤이가 울먹이며 다가오자 강 회장은 간신히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손녀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다, 하윤아. 할아비는 괜찮아.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선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아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분명히 크게 혼이 날 거라고, 어쩌면 당장 해고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날부터 회장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받았는데 나가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아가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순간 강 회장의 잠긴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잠깐. 그 한마디에 선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자수 어디서 배웠어? 강 회장의 질문에 선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회장님의 표정은 뜻밖에도 분노보다는 깊은 당혹감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선아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 배웠다고 말하기엔 너무나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어머니. 강 회장의 눈빛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더 알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깃든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자수 정말 예쁘죠? 제 옷도 고쳐주셨어요. 하윤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윤아, 너는 어서 방에 올라가서 숙제하고 있거라. 네, 하지만... 지금 당장. 강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하윤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응접실에는 강 회장과 선아, 단둘만 남았습니다. 거기 앉아보시오. 강 회장이 소파를 가리키자 선아는 당황했습니다. 고용주가 일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이렇게 엄한 분이 앉으라고 하다니. 아닙니다, 회장님. 서 있겠습니다. 앉으라고 했소.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거스를 수 없는 힘과 함께 묘한 간절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선아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소? 강 회장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떨림이 고스란히 묻어나왔습니다. 선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개인사를 그것도 처음 뵙는 회장님께 말씀드려도 되는 걸까? 말해도 괜찮소. 강 회장의 부드러워진 목소리에 선아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평생을 고생만 하셨죠. 혼자서? 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강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만약 선아가 정말 연희의 딸이라면 연희가 평생을 혼자서 딸을 키웠다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연희였습니다. 그 이름이 선아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강 회장은 눈앞이 아찔해지며 비틀거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이름은 오연희였습니다. 선아는 회장님의 급격한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으셨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강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연희. 그 이름을 죽기 전에 다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언제 돌아가셨소? 제가 20살 때요. 벌써 18년이나 지났네요. 18년 전, 강 회장은 빠르게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는 그가 사업을 해외로 확장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던 시기였습니다. 연희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자신은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단 말인가.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셨어?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시장에서 옷장사도 하시고 식당 일도 하시고 그래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선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 자수는 언제부터 놓으셨소? 어릴 때부터요. 어머니께서 낡은 한복 자투리천에 술을 놓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저희 모녀의 유일한 낙이었죠. 어머니도 잘 놓으셨어? 네, 정말 고우셨어요. 특히 방금 제가 놓았던 그 달빛 난초 자수를 가장 아끼셨어요. 강 회장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희가 그 자수를 딸에게까지 가르쳐 주었다니. 자신과의 애틋한 추억이 담긴 그 자수를. 선생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38입니다. 38. 강 회장은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선아가 태어난 해는 39년 전. 바로 자신이 연희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해 겨울과 시기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설마, 강 회장의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어머니의 이름, 나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수를 놓던 옆모습. 연희와 너무나도 똑 닮은 그 슬픈 눈빛. 선생, 혹시 어머니께서 젊은 시절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어? 강 회장의 질문에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별로요. 가끔 혼자 멍하니 창밖을 보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 때가 언제였어? 주로 달빛 난초 자수를 놓으실 때요. 그 자수를 놓으실 때면 항상 아주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마치 누군가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사람처럼요. 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선아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물었지만 강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전율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오. 잠시 혼자 있고 싶소. 강 회장은 서둘러 서재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선아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선아는 넋이 나간 채 서재로 향하는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어머니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왜 저렇게까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걸까? 혹시 정말 우리 엄마를 아시는 분이었을까? 선아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에 들어간 강 회장은 문을 걸어 잠그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심장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며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연희, 정말 연희의 딸이란 말인가? 강 회장은 책상 서랍 속 나무 상자를 열어 다시 그 흑백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 연희의 모습, 그리고 방금 본 선아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너무 닮았어. 눈매, 오똑한 코, 굳게 담은 입술의 모양까지. 심지어 말할 때의 차분한 목소리와 몸짓까지도 연희를 그대로 빼다박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달력을 펼쳐 날짜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선아가 38이라면 39년 전에 태어났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바로 자신과 연희가 집안의 반대로 억지로 헤어져야만 했던 그 해였습니다. 그럼 정말로?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선아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40년 동안 죽은 듯이 그리워하며 찾아 헤맸던 내 핏줄이 이렇게 기적처럼 눈앞에 나타났단 말인가. 강 회장은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연희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시린 겨울밤을. 연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당시 29이었던 강태주는 아버지의 작은 원단 가게를 물려받아 이제 막 사업을 키워나가던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대문 시장에서 한복감을 떼러 왔던 24세 오연희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많은 거래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맑고 총명한 눈빛과 고운 마음씨에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녀가 수줍게 웃을 때마다 세상이 다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태주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에서는 재앙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근본도 없는 고아 야토우와는 절대 안 된다. 아버지의 격렬한 반대와 집안의 압력 앞에서 태주는 무력했습니다. 이제 막 사업 기반을 잡아가던 그에게는 집안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연희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해볼게. 하지만 결국 그는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사람을 시켜 연희를 먼 곳으로 보내버렸고 태주는 그녀를 다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나 집안에서 정해준 지금의 아내와 정략 결혼을 했을 때도 태준의 마음은 여전히 연희에게 있었습니다. 한편 선아는 별채의 자기 방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이상한 반응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말했을 때 그 충격받은 표정. 정말 우리 엄마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두 사람은 대체 무슨 관계였을까? 선아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빛바랜 실패와 낡은 옷가지들 사이에서 작은 손수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갈 때 가져가라며 만들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손수건 한쪽 구석에는 아주 작게 달빛 난초 자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TY Hearts Y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이것은 사랑하는 남녀의 이니셜이 분명했습니다. YH는 어머니 오연희일 것이고 그렇다면 TY는 태준? 설마. 선아는 자신의 생각을 애써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이른 시간부터 서재에서 선아를 기다렸습니다. 어젯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선에 대해 더 확실하게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선아는 하윤이와 함께 응접실에 나타났습니다. 강 회장은 서재 문을 열고 그녀를 불렀습니다. 민 선생. 네, 회장님. 선아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일 때문에 여전히 잔뜩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하윤이는 혼자 책을 읽게 하고 나와 잠시 이야기 좀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선아는 하윤이에게 책을 읽고 있으라고 말한 후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앉으시오.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같은 부드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아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제 하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서 말이요. 어제 이야기라니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말이요. 강 회장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보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간절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선생은? 대학은 나왔소? 아니요.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렇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계속 혼자 살았소? 네. 여러 공장을 전전하며 일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하시던 작은 한복 공방을 물려받았는데 그것도 얼마 전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만약 선아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인가. 내 딸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핏줄이 지난 수십 년간을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왔단 말인가. 어머니께서는 생전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 아니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선아는 분명히 자신과 연희의 딸이었습니다. 선생, 혹시 출생과 관련된 서류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어? 출생 관련 서류요? 그렇소. 아버지 이름이 적혀있는 그런 서류 말이요. 선아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회장님께서 이런 사적인 질문까지 하시는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서류들은 따로 상자에 보관하셨는데 그 상자가 지금 어디에 있어? 어머니 유품과 함께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서류들을 나에게 한번 보여줄 수 있겠소? 선아는 당황했습니다. 왜 회장님이 자신의 개인 서류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걸까? 왜 그런 것을 보려고 하십니까? 강 회장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선생의 어머니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말에 선아는 숨을 헛들이 마셨습니다. 역시 엄마를 아시는 분이었어. 선아는 박정호의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알고 계셨다고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정말 있었던 걸까요? 정말 저희 어머니를 아셨나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과거, 그리고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박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위험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그럼 서류를 가져다 드릴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아는 급히 별채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회장님이 어머니를 알고 계셨다면 그 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어머니는 평생 그 사실을 숨겨오셨을까요? 별채에 도착한 선아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손때 묻은 물건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비닐에 쌓인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출생신고서, 그리고 낡아서 바스러질 것 같은 편지 한 통. 어머니, 정말 어떤 비밀이 있으셨던 건가요?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출생신고서를 펼쳐들었습니다. 어머니 란에는 오연희라고 적혀 있었고 아버지 란에는 선아는 자신의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아버지 란에 적힌 이름이 희미했지만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강태준. 설마. 선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금 자신을 고용한 이 집의 회장과 똑같은 이름이라니.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야. 말도 안 돼. 선아는 함께 들어있던 낡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쓴, 하지만 붙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태준 씨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도 당신이 이걸 읽게 될 날이 올지 모르겠네요. 당신을 떠나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당신 곁을 떠나는 것만이 당신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밤 당신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에겐 당신을 꼭 닮은 예쁜 딸이 생겼답니다. 이름은 선아라고 지었어요. 착하고 어진 아이로 자라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아이를 볼 때마다 당신이 너무나 보고 싶지만 당신의 앞날을 위해 저는 여기서 조용히 아이만 키우며 살게요. 부디 행복하세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연희가. 편지를 다 읽은 선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가 바로 지금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이 집의 주인이란 말인가?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하지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묘한 시선,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의 격렬한 반응, 그리고 달빛 난초 자수를 보았을 때의 충격. 선아는 서류와 편지를 들고 본체로 돌아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지금 당장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서재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강 회장은 선아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민 선생 괜찮으시오?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선아가 떨리는 손으로 출생신고서와 편지를 건넸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아버지 란을 확인했습니다. 강태준. 그리고 연희의 필체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편지. 그 순간 강 회장은 더 이상 의자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그리고 자신을 향한 연희의 절절한 사랑과 그리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40년 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정말 내 딸이구나. 강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하고 찾아 헤맸던 내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정말 제 아버지신가요? 선아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원망하고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니. 선아야, 내 딸아.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선아는 주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원망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어머니와 저를 그렇게 혼자 내버려 두셨어요? 선아의 목소리에는 38년간 쌓아온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아야, 그게 아니야. 아빠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시냐고요. 38년간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서러움, 병든 어머니의 고생을 곁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아픔. 미안하다, 선아야. 정말 미안하다. 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연희와 딸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끝까지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선아의 말에 강 회장은 더욱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그 자수를 놓으시면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게 아버지셨군요. 연희가 날 그리워했다고. 네.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강 회장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혼자 고생시키고 딸까지 외면한 채 살아온 자신이 너무나도 증오스러웠습니다. 선아야, 아빠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빠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싶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내 딸이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고 내 유일한 핏줄이야. 선아는 당황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족들은 어떻게 하시고요? 그들에게도 모든 진실을 말해야지. 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딸을 어둠 속에 숨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 정말 제 아빠가 맞으세요?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래, 선아야. 아빠가 너무 늦게 널 찾았구나. 강 회장이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연희만큼이나 곱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아셨을까요?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게다. 하늘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이겠지. 어머니, 다우세요. 끝까지 저를 먼저 생각하셨던 분이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아야, 하윤이에게도 말해야겠다. 네가 하윤이의 고모라는 것을. 하윤이가 제 조카였군요. 선아는 하윤이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왜 그렇게 마음이 쓰이고 정이 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자.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이 집에서 내 딸로서 당당하게 살면 된다. 선아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만났지만 아직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아버지. 그래, 천천히 생각해보렴. 아빠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강 회장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진 이상 모든 것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온 가족을 응접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내 최경숙과 아들 강민혁, 며느리 박서현, 그리고 손녀 하윤이까지. 선아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을 시간이 마침내 온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다들 모이라고 하시고 무슨 일이세요, 여보? 최경숙 여사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소에 가족 모임은커녕 식사조차 함께하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모두를 불러 모았으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아들 민형 역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옆에 앉아 긴장으로 손을 떨고 있는 선아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선아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강 회장은 마른 입술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여기 계신 민선아 선생은 더 이상 우리 하윤이의 보모나 선생이 아니오. 무슨 말씀이세요? 최 여사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선아는 내 딸이오. 그 한마디에 거실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 여사와 아들 내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 회장과 선아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여보? 최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신 지금 노망이라도 든 거예요? 저 여자가 당신 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40년 전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여인이 있었소. 오연이라는 내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람이었지. 강 회장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와의 첫 만남, 불같은 사랑, 그리고 집안의 반대로 억지로 헤어져야만 했던 이별의 순간까지.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최 여사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랑 결혼하기 전에 그런 여자와 아이까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보, 제발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내가 40년 동안을 속고 살았는데 어떻게 진정을 해? 최 여사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하윤이는 어른들의 싸움에 겁을 먹고 두려운 표정으로 어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아들 민혁이 어머니를 말렸지만 최 여사는 이성을 잃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럼 저 여자가 정말 당신 딸이라는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는 여기 있어. 강 회장이 출생신고서와 연희의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최 여사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민혁이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잖아. 그렇소. 선아가 3살 위요. 민혁은 말없이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누나라는 존재,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저 선생님이 제 고모예요? 하윤이가 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하고 추악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이는 그저 상황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윤아.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내 고모란다. 우와, 나한테 고모가 생겼어요. 하윤이의 밝은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최 여사의 분노는 사그라들 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전부 속이고 살았다는 거네요. 이 집의 진짜 상속자는 장남인 우리 민혁이가 아니라 저 여자였다는 거고요. 여보, 그런 문제가 아니오. 그럼 뭔데요? 저 여자가 당신 딸이라면 우리 회사 지분이며 재산 상속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최 여사의 현실적인 걱정과 탐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남편의 혼외 자식 때문에 자신과 아들의 안락한 지위가 송두리째 흔들릴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는 재산 같은 건 조금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선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아버지를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버지라고? 최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고 살다가 이제 와서 아버지를 찾아? 돈 냄새라도 맡았나 보지? 여보! 강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아를 탓할 일이 아니오. 모든 잘못은 젊은 시절에 나에게 있는 것이야. 당신도 잘한 것 없어요. 젊은 시절에 바람 피운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바람이 아니었어. 내 인생에 단 하나뿐인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오. 그 말에 초의 여사는 더욱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4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마음속에 단 한 번도 자신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까지 침묵하던 아들 민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도 무척 혼란스럽습니다만 만약 저분이 정말 아버지의 따님, 제 누님이 맞다면 저희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혁아. 선아가 고마운 눈빛으로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처음 뵈었을 때부터 어딘가 모르게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아들의 의외로 따뜻한 반응에 강 회장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자신을 이해해 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고모, 그럼 이제 우리 집에서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하윤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 선아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이 모든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아야, 천천히 생각하거라. 하지만 이 집은 이제 네 집이기도 하다. 강 회장의 말에 최 여사가 다시 발끈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딸 때문에 40년을 함께 산 조강지처랑 아들을 내쫓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머니가 왜 평생을 슬픈 얼굴로 사셨는지 그것만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선아의 진심이 담긴 말에 시끄럽던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고모,
슬펐어요? 하윤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세상에 정말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아서 너무 외롭고 무서웠어. 선아가 하윤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상처받은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고모가 있으니까 하윤이는 외롭지 않아요. 하윤이의 해맑은 웃음에 얼어붙었던 거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민혁이 먼저 선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누님, 늦었지만 정말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도련님. 아닙니다. 이제 동생이라고 불러주세요. 선아가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색했지만 핏줄의 정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여전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40년 동안 굳게 믿고 살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최 여사가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해하오. 강 회장이 아내의 지친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40년간 묻혀있던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아는 여전히 별채에서 지내면서 하윤이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모가 아닌 고모로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처음부터 선아를 따뜻하게 받아들였고 하윤이는 고모가 생긴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최 여사였습니다. 여전히 선에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태도를 보이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그녀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아는 하윤이와 함께 응접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고모, 오늘도 그거 가르쳐주세요. 하윤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요즘 하윤이는 선에게 달빛 난초 자수를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윤이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더라? 여기요. 난초 잎사귀 부분 할 차례예요. 선아가 자수틀을 잡자 하윤이는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재에 있던 강 회장이 조용한 걸음으로 응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과 손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의 인생 마지막 낙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윤이가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하윤이 고모한테 자수 배우니 어떠냐? 정말 재미있어요. 할아버지도 같이 해요.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를 꼭 닮은 딸이 연희의 자수를 손녀에게 가르치는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자수가 끝나자 강 회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잘하는구나, 선아야. 네 어미를 쏙 빼닮았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아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모가 저한테 한복도 만들어주신대요. 하윤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윤이 한복이 입고 싶구나. 네, 고모처럼 예쁜 한복 입고 싶어요. 강 회장은 문득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연희에게서 선아로, 그리고 이제 하윤이에게로 이어지는 바느질 솜씨. 그것은 3대에 걸쳐 이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선아야. 네, 아버지. 네가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옷을 한 벌씩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네 어머니의 그 달빛 난초 자수를 놓아서 말이다. 네? 제가요? 그래,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증표로 말이다. 아버지의 제안에 선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순간 쇼핑을 마치고 돌아온 최 여사가 응접실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최 여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보모였던 선아가 이제는 감히
이 집안에 옷을 짓는다니. 하윤아, 자수 같은 건 정식으로 선생님 모셔서 배우는 거야. 하지만 고모가 정말 잘 가르쳐 주세요. 하윤이가 아쉬워하자 선아가 나섰습니다. 사모님 말씀이 맞아요, 하윤아. 고모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니요. 강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아는 이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졌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윤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잖소. 최 여사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선아가 하윤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고모, 저 정말 배우고 싶어요. 하윤이가 선아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선아가 조심스럽게 최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선아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지만 남편과 손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꽁꽁 얼었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좋아요. 대신 제대로 가르쳐야 해요. 최 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할머니 고마워요. 하윤이가 할머니에게 달려가 꼭 안겼습니다. 그날 이후 선아는 온 가족을 위한 한복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남동생 민혁, 그리고 조카 하윤이의 옷, 마지막으로 최 여사의 옷까지.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옷을 짓고 한 땀 한 땀 달빛 난초 자수를 놓았습니다. 몇 주 후 모든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사진사를 불러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 다 같이 처음으로 찍는 사진이군.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선아가 지은 옷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옷에는 달빛 아래 은은하게 피어난 난초가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리 와서 앉으시오. 강 회장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최 여사는 마지못해 다가와 남편 옆에 섰습니다. 하지만 선아가 지어준 저고리를 입은 그녀의 표정은 이전처럼 날카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모두 웃으세요. 사진사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최 여사도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선아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진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의 진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어머니의 사랑이 딸의 손끝을 통해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더 이상 차가운 침묵 대신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을 찾았고 어머니의 사랑 또한 영원히 이어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 이야기처럼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사연이 있으신가요? 저희 채널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들을 눌러서 그 감동을 계속 이어가 보세요.